여러분은 지금 초특급 레알 실전 의류 패션 계열 방송 펀한 옷공장을 듣고 계십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울리는 거 아니야? 괜찮아요. 펀한 옷공장입니다. 펀한 옷공장입니다. 날이 춥네요. 엄청 추워요. 자, 오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재밌잖아요. 메아리. 자, 오늘은 또 지난번에 이어서 생산 사고에 관한 내용을 또 말씀드릴 거고, 그 중에 또 이제 또 부분인 이제 언더 이너웨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도 끝도 없는 이 와중에 그래도 좀 많이 문의도 하시고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콕콕콕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 네. 잘 메모도 하시고 기억하셨다가 쓰시면은 이거를 직접 해결을 못해도 네. 한마디만 해도 얘는 좀 아는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저번에 지알 콘서트 때 오셨던 분이 와디즈 하실 때 네. 그분이 이제 그 후로도 계속 연락하셨거든요. 그때도 일어나는 사고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네. 어드바이스 잠깐 해드렸어요. 네. 근데 덕분에 제가 멘토가 되어서 어머, 고생 훌륭하세요. 좋긴 좋더라고요. 멘토라는 그럼요. 것도 나쁘지 그럼요. 않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뭐 어려운 거, 그러니까 유료로 해결해야 되는 거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가이드를 좀 줘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면 충분히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연락하세요. 네 연락하랍니다. 자, 어디로? 어디로? 시다님한테 시다님한테 하세요. 하세요. 저희 카페에 오셔서 남겨주시면 네네. 제일 빠르게 정확하게 시다님이 답을 반응을 받으실 해주세요. 수 있습니다. 네. 네네네. 네네 주저하지 마시고 카페에 남겨주시면 네.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너 언더웨어에 대해서 또 사고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네. 첫 번째는 뭐 아주 빈도가 자주 일어나죠. 네 일상 다반사 공제 관련 또 사고인데 그 중에 첫 번째 하나가 뭐 이거는 뭐 언더 이너뿐만 아니라 다른 복중도 대부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이 다 이렇게 양쪽 대부분이 양쪽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쵸. 똑같지는 않지만 다 틀리죠. 비대칭이죠. 우리 만들 때 항상 똑같이 만들거든요. 그쵸. 네. 굳이 왼쪽에 5cm인데 오른쪽에 7cm 이렇게 만들진 않거든요. 0.5cm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는 똑같이 놓고 만들지만 하다 보면 얘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많은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해드렸지만 이해는 잘 못하죠. 실제로 봉제를 하시는 분들도 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긴 하지만 잘 모르는 방향이 분야. 틀려서 그래. 미싱이 미싱이 한 방향으로 들어가니까 계속 돌아서 그래요. 네. 그게 한 그런 방. 것도 있고 이너웨어에서는 투웨이스판을 많이 쓰기 때문에 그 고무줄 길이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이 네. 달라져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이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고 이해를 해야 차이 날 수 있는 부분은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항상 하다 보면 이 좌우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가 그냥 100%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안 맞다고 해야지. 네. 네. 얘를 맞출 수 있는 그 방법은 없고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또 그날 작업자의 기분에 따라서 그날 작업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그 원부자재의 상황도 다를 수 있고 그래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다만 이 차이 나는 부분을 이 어느 정도 편차를 두고 인정을 할 것이냐. 어라운스에 대한 거를 기준을 가지고 계셔야 되고 네. 눈으로 확인했을 때 하고 또 이게 입었을 때 다르거든요. 그렇죠. 예, 사람도 사실 체형이 어깨가 이렇게 삐딱하거나 아니면 사람도 오른손잡이 좌우대칭 아니에요? 오른손잡이는 왜 오른쪽이 다 크잖아요. 네. 그러다 보면 약간 그런 생기는 문제가 있어서 입었을 때도 또 피팅을 원래 해보잖아요. 그 과정들도 거치시면서 이게 어라운스 안에 들어오면 인정을 하고 가셔야 되고 그거는 판매하는 스킬로 그걸 또 잘 슬기롭게 잘 넘어가셔야 돼요. 네. 생산을 하시던 구매를 하시던 스티커가 아니잖아. 그 모든 분들이 다 인지는 하셔야 됩니다. 양쪽이 네네. 다 똑같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네. 맞아요. 똑같이 보이려고 노력하는 후가공이나 그 포장 패킹 단계 또 아이롱, 완성 단계에서 아이롱. 여러 가지 스킬들을 쓰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얘가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거는 네네. 인지를 빨면 하셔야 제자리로 돼요. 돌아가요. 너무 너무 적나라하다. 너무 적나라하다. 네. 내부자 아니야 내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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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내부자. 아, 네. 내부 고발도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 할 거예요 아마. 하시지 마세요. 네, 나는 빼줘. 아무튼 네. 그래서 이 좌우 비대칭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요. 네. 이 발생을 했을 때 최대한 이제
나올 수 있는 스펙에 대해서 미리 지시를 잘 하고 적절하게 잘 하고 인지를 시켜준 다음에 나왔을 때는 또 대응을 잘 하셔야 된다는 그런 이제 얘기. 네. 네. 근데 너무 터무니없이 뭐 좌우가 비대칭인 경우에는 얘는 바로 잡아야겠죠. 뜯던가 폐기시키던가 네, 그런 방법들을 사용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자, 두 번째. 네. 원단 사고. 우리 이제 원단 아, 의류를 끝도 하다 없다. 보니까 원단이 너무 많아요. 종류도 많고 사실 저도 이렇게 흔히 사용하는 거, 많이 사용하는 거 많이 해본 건 알지 새로운 거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럼요. 네네네. 근데 본인이 하는 것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자기가 만드는 옷에 대해서 진짜 작은 진짜 원단이 더 힘들어요, 사실은. 네. 이게 대부분 다 비슷한 네. 것 같거든요. 네. 아니 작게 잘라놓으면 다 검정색이잖아. 그렇지. 네. 텐션. 아니 특히나 그게 틀리잖아. 데님은 네. A4만하게 잘라도 다 똑같아요. 네. 워싱 전이기 때문에. 맞아요, 맞아요. 생지. 뭐지 기억이 안 나. 그래서 이제 저기 쓰잖아요. 뒤에다가 네. 크게 쓰잖아요. 마카로. 그렇죠, 그렇죠. 그래 이제 원단이 재직을 하고 가공을 하고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이제 출고돼서 내가 받았는데 내가 받은 스와치랑 메인으로 나온 원단하고 같은 장 같은지도 이게 같은 색이냐고. 잘 모를 때도 많이 있고 물어보시죠. 이 BT가 일광에서 보는 거랑 또 이 형광등에서 보는 거랑 거랑. 굉장히 많이 달라요. 맞아요. 또 가장 그러니까 또 그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우리 흔히 간과하기 쉬운 봉제사 실이 형광이 들어간 거랑 안 들어간 거랑 그럼요. 네. 이 차이 많이 나. 불빛에서는 잘 모르지만 밖에 햇빛 일광에서 보면 엄청난 차이가 완전 다른 색깔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봉사를 발주할 때 기준은 줘야 돼요. 얘보다 어둡거나 얘보다 라이트하거나 이 방향을 정해줘. 왜냐면 똑같은 거를 찾기가 사실 어려운 그렇죠, 거고 그렇죠. 문제됐을 때는 네. 어떻게 보일지 모르기 때문에 아는 사람은 기본은 줘요. 이거보다 연하게는 맞추지 말고 진하게 맞춰라. 그러니까 컬러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는 컬러는 안 된다. 그렇죠. 기준을 줘서 그러니까 모든 과정마다 테크니컬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봉사 하나도. 스킬 중에 하나인데 네. 그 봉제사를 이제 발주하거나 할 때는 한 번에 한 번에 하셔야 돼요. 절대 두 번, 세 번 리피트 이거 똑같은 거 주세요는 안 됩니다.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네네네. 네. 왜냐면 그래서- 또 라인 작업을 하게 되면 맞아요. 공교롭게 넥이랑 이 어깨 스치랑을 한다 그러면 이게 상의에서 같이 그러니까 한 컷에 들어가는 거라서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실발주할 때 아끼지 마. 끼면 안 됩니다. 봉사 아끼면 안 돼요. 봉사 네. 아끼면 안 돼. 나중에 진짜 네. 웃기는 옷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아, 또 그런 그게 것도 제일 있어요. 보기 싫어. 그게 사실. 봉사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 포인트를 하나 정하고 네네. 부자재 컬러 거기 다 맞춰야 돼요. 사실은 나중에 음. 도 있고 그러니까 단추도 포인트랑 있고. 배색이 네. 아니라 그러면 진짜 톤을 네. 정말 그쵸. 잘 맞춰야 돼요. 하나를 네. 좋고 다 잘 잘 맞춰야 돼요. 됩니다. 얘 따로 얘 하나는 따로 흰색으로 이거. 돌아가고 하나는 노랑으로 돌아가서 나중에 다 합쳐놨는데 옷이 세 가지 컬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렇죠. 이게 좀 네. 라인 작업해서 부분 작업해서 들어오는 데 같은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되면 부분 작업 중에 여기서 한 데랑 A 공장에서 하는 거랑 B 공장에 한 데랑 다르게 들어올 수 있으면 이 옷은 부분 작업했다는 게 눈에 명확하게 보이거든요. 그럼요. 네네. 컨펌할 때 제일 꺼내가지고 네네네. 밸런스를 맞춰서 봐야 돼요. 네. 발주할 때부터 사고예요 이게. 이미 사고예요. 그러니 이 살짝 빠졌는데 원래는 네. 실이 아닌데 재봉사. 아무튼 하다 보니 실례기를 했고 원단 네 원단 재질 원단이었나요? 네네 이런 문제가 네. 아까 생길 수 있으니 잘 확인해서 발주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와 맞아요. 그다음에 원단 발주할 때는 또 이제 그 컨디션 폭 지난번에 우리 네. 저기 요라님도 네, 미스마님도 네, 네. 말씀해 네. 주셨지만 그 스펙이 중요하니 스펙을 꼭 확인해서 발주를 하시고 자 원단을 이제 발주를 하시고 나서 들어온 다음에 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그 1위 재단 사고 네. 보통은 이제 그 원단처에서 나름 1차 확인을 하고 검단까지는 안 갔지만 네. 1차 확인을 하고 이제 출고를 해주지만 네. 얘를 이제 그 재단을 하려고 깔았을 때 보통 이제 좀 우리 나랑 잘 맞춰놨던 재단실 또는 계속 거래하던 재단실 아니면 실력 있는 재단실이면은 이 원단 그 깔 때 깔고 연단하고 나서 문제가 있거나 하면 당연히 노티를 해줘야 되는 게 그쵸, 맞는 그쵸. 거고 그렇게 네. 해주세요. 근데 그 잘 모르시거나 급하거나
잘 관- 모르는 급한 데를 게 갖고 문제네. 오면 어, 관계 늘 급한 게 문제. 네, 급한 건 문제네. 당연히 급하죠. 빨리 그리고 빨리 재단해 주시면 안 돼요. 먼저 이렇게 얘기하죠. 내 거 영 작으니까 사진 네, 네. 껴주세요. 맞아요, 막. 맞아요. 근데 이제 그 깔고 나서 급하다고 하니까 그 확인 작업도 하기 전에 바로 그냥 패턴 올려서 쫙 마카 올리고 그냥 자른 거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사고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킬 건 지키고 갑시다. 그래서 예. 연단하고 그 재단할 당시에 발견할 수 있는 그 불량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은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네, 꼭 그 시간을 좀 주셔서 네. 재단실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재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흔히 잘 모르는 분들도 많아요. 이 축이라고 해야죠. 아 뭐라고 부르지? 충돌? 아니 이 방향. 우리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아, 투웨이 원단 같은 경우는 참 결방향에 따라서 깔 때도 결방향? 잘 맞춰야 네, 되잖아요. 이 패턴 그 마커를 할 때 아, 그 그레이딩 패턴에 이 결을 다 맞춰서 마커를 맞아요. 잘 넣어야 되는데 사실 꼬마 마커를- 재단 선생님들이 그렇게 못하실 경우가 있죠. 이거 하다가 요청이 좀 모자라면 방향 돌리는 돌리- 경우가 되게 안 많거든요. 돼. 있어요 실제. 그러면 나중에 나가면 빛이 달라서 칼라 그쵸. 틀려요. 근데 그쵸, 그쵸. 네. 그 봉제 해놨을 때는 완성돼 있을 때는 몰라. 껌껌한 데서 박잖아요. 이거를 그 다 해놓고 네. 아니 근데 봉제할 때도 알아요 다. 이게 말을 안 해. 돌아갔다는 걸 아는데 얘기를 안 할 뿐인 거예요. 예. 그러니 분명히 이 결방향을 잘 맞춰서 재단을 하고 혹여나 쇼티지가 나거나 그 수량이 좀 줄어들더라도 결방향을 잘 맞춰서 그래야 하셔야 옷이 돼요. 나오지. 응. 예. 안 그러면 정말 껍데기는 그 그럴싸하게 나왔는데 실제로 착장하고 입어봤을 때는 조금 많이 다른 옷이 나올 수 많이 있으니 다르죠. 네. 예. 재단 사고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 저기 다리 립 있잖아요. 그 폴댄스 웨어니까 다리 립 결방향 달라가지고요. 그거만 다 뜯어가지고 새로 한 경우가 있어요. 뜯었어요. 뜯으셨군요. 네, 저희는 뜯었습니다. 네. 그러니 꼭꼭꼭꼭 네. 그 원단하고 재단 잘 확인을 가서 봐야 됩니다. 전화만 하지 말고 아, 눈으로 봐야 돼요. 네, 이게 가서 봐야 됩니다. 눈으로 가서 보면 해결 방법도 거기서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전화로 하면 혈압만 올라가고 분노 게이지만 올라가지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어. 모르면 가지 마세요. 더 무섭죠. 몰라서 네. 가서 가면 이거 낚여가지고. 이거 괜찮네. 아 사람이 이게 예, 이러면 끝나는 거야. 이러면 이미 끝인 거예요 이제. 예. 그래서 같이 봐놓고서. 맞아요. 네. 보긴 봤는데 잘 모르겠어요라는 그 이 변명을 안 통하니까. 홈그라운드로 부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가져다 주세요. 네. 그래서 본인이 보고 판단하거나 결정할 수 있으면은 자세하게 가서 가시고. 보시고 아니면 그 가져오라 그러세요. 가져오라. A안, B안, 선배로 C안을 보내주세요. 가지고 네. 가지고 오라 그러세요. 또는 네. 전문가한테 네네. 봐줄 수 의뢰를 있는 하시고. 전문가한테 맡겨서 응. 보시는 게 제일 홀딩을 좋습니다. 시키시는 게 훨씬 나아요. 네.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낚이면 답이 낚이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시간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게 어떤 사고들이 났을 때 그 순간에 반응을 하는 것보다 잠깐의 시간을 가지세요. 근데 안 그래 지금 그래요. 이거 지금 깔아놨는데 이거 지금 재단 못 되게 따라가면은 그래. 근데 이거 기다리라고 해야 돼. 접어야 돼. 이거 못해. 그렇게 못- 압박을 홈쇼핑 딸랑딸랑딸랑 하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그래요? 나는 그래도 기다려래. 아니 아니, 그냥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니까. 아니 그러면 기다리라는 이렇게 게 되게 얘기하지. 강심장이에요. 네. 기다리시고요. 사고 나면 책임지실 거면 기다리세요라고 하고 문자 한번 넣어드릴 테니까 가능하시면 하세요라고 나 얘기하거든요. 아우, 되게 싫겠죠. 근데 네. 그러나 그게 서로 좋은 방법이에요. 그럼요. 예. 서로 하고 안 치는. 그쵸. 서로 사고 안 쳐서 결국엔 해피엔딩이에요 이게. 근데 대강 네네네 이게 가장 나쁜. 알아서 해주세요. 네. 이거. 네가 알아서 하라고 없어요. 그랬잖아. 우리 난 알아서 문제밖에 했어. 없어. 나 저번에 생각나죠. 여담인데 저번에 아시잖아. 나 네. 히피펌 했는데 하루 만에 머리 풀려가지고 풀리자마자 사진 바로 찍어서 바로 보내고 딜을 해서 다시 간 거 했잖아요. 이게 액션이 되게 중요하고요. 그도 비주얼로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으면 정말 뭐라고 말 못하거든요. 맞아요. 이제 그거를 좀 미루는 게 제일 문제야. 그럴 때는 바로바로 해야 돼요. 사고는 바로 네. 확인을 하고요. 결정은 시간을 두고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좀 제 말은. 내부 안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고민하고 해야 돼요. 맞아요. 네. 요건 언제 해야 되고?
욕은 진짜 네, 화장실 그 가서 입고돼서 다 팔려서 솔드아웃 될 때까지는 계속 욕이에요. 다음 스타일이 그 사고를 막아줘요. 이 욕을. 자, 세 번째 또 이제 네.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그렇게 저렇게 해서 이제 봉제도 아, 끝나고 힘들다. 이제 만들었는데 마지막에 이제 뭐, 검사 됐어? 검사하고 패킹할 때도 사고 나. 패킹을 완성 패킹을 해야 돼. 스티커랑 막 같은 이게 그래. 그 복종마다 응. 그 아이템마다 그 제 봉제를 포장 끝나고 방법이 달라. 포장하고 완성 나가는 이 단계들이 다 다른데 우리 흔히 하는 패스트 패션이나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그 진행하는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는 완성이 없어요. 벌크로 그냥 네. 봉제가 끝나면 그냥 그래서 가죠. 싼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시작이 다 안 돼 있고 음. 뭔가 그 세상 처리도 오염이나 뭐 약하고. 이런 것들 다 안 돼 있는 경우가 후철이 진짜 크죠.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그것만 해도 1,000원인데. 네. 그러면 1,000원 더 들어 요새는. 그럼요. 네. 그럼요. 이거 천장일 때는 1,000원일 수 네. 있겠지만 이게 뭐 몇백 장 수준이면은 더더더더 봉제료 정도 들걸요?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얘를 완성집에 또 가야 돼요. 완성집에 가갖고 또 이거 이 제사 처리 다 뭐, 거기서 오염될 수도 있거든 사실. 뭐 이래갖고 패킹은 근데 그 완성집에서 검사를 제대로 하느냐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완성은 완성만 하는 네. 거예요. 검사를 하는 게 그냥 아니고. 포장대행 제사랑 포장대행이라고 네. 보여주시면 돼요. 이 완성집에 갔는데 검사를 누가 할 것이요? 이 봉제 공장에서 검사 절대 안 해주거든요. 그쵸. 일단 자리를 뜨면 책임이 없어져요. 맞잖아. 그래서 이게 내부자. 내부자. 되게 중요한 문제이니 봉제를 어떻게 여기서 다 끝낼 것인지 아니 봉제를 끝내고 여기서 검사 완성 패킹까지 다 할 것인지 아니면 얘를 이제 완성집에 넘어갈 단계면은 이 완성집에 가서 어떻게 어떤 스펙에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포장을 해주세요라고까지 눈으로 보고 지켜서 서서 확인을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내가 그렸던 그런 완성된 고객이 받았을 때 정말 이 집 괜찮네. 왜냐면 마지막 얼굴이 사실 패키지거든요. 그쵸. 그럼요. 네. 근데 그거가 완성되는 거는 그 과정이 이제 사실은 생산에 뭐 발주, 생산 여기까지 많이 신경 쓰는데 완성해서 사실 빠뜨릴 수가 있어서 이 부분 진짜 간과하시면 안 돼요. 네. 게다가 이게 그 우리 흔히 이제 완성하고 나서 그 택을 다는 경우가 있어요. 행택을 다는 경우가 있는데 뭐 안 다는 경우도 많고. 근데 행택을 달 때 내가 뭐 4개의 행택을 줘서 이렇게 순서대로 ABCD를 달아야 되는데 위치를 다 알려주고 위치를 빼고 2개를 다 뭐 하나는 뒤집고 뭐 이렇게 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요. 다른 입장에서는 그게 뭐가 중요해 달기만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저희는 입장에서. 처음 내 제품을 받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행택이 얼굴이거든. 사실 한 번 떼고 버리는데 이거 하나가 이 브랜드의 얼굴이 되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네. 거기에는 많은 데이터가 있잖아. 소비자 뭐 보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문제 보증 내용도 있고 네네, 뭐 혼용에 대한 것도 있고, 가격도 있고, 사이즈도 있고, 컬러도 있고, 어디서 만들었는지도 알고, 이 회사도 있고, 사실 되게 많은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내가 고객하고 만나는 첫 번째 얼굴이라고 생각하셔서 그 위치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명확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옷이 디자인만 하고 봉제만 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니 네, 네, 이후의 네. 작업들, 그다음에 네. 부자재들, 네, 그다음에 이 부자재가 끝나고 나서 그 1차적으로 요즘 보통 이제 폴리 패키지를 하는데 폴리백, 비닐이 비닐을 담고 비닐을 담고. 비닐을 담았다는 끝이 아니라 얘를 네. 이제 또 그 아웃피스 네. 이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그 겉에 사이즈 표기 사는 데도 있고 이런 없는 거, 데도 있고 바코드. 위치도 다 정해줘야 맞아, 돼요. 이런 것들 네. 그 위치 그다음에 스티커 뭐 이런 것들 폴리백 이런 것도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똑같이 사양에 맞춰서 제공을 하고 지시를 해야 예쁘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네. 근데 이거를 너무 관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디자이너분들은 급한 마음에 일단 그림을 그리고 거기다가 사이즈 스펙이랑 대략 스와치 붙이고 컬러 스와치 붙이고 이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넘겼는데 맞아요. 제가 이제 그간에도 지나온 영상을 보시면 제가 그 작업 지사 하나에다가 되게 많은 걸 쓰라 그랬어요. 오더 수량, 재단 수량, 판매 수량, 그리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팔렸나, 어떤 옷에 코디했나, 그리고 어떤 사고가 있었나,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한 장으로 해결하시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런 것도 결국에 다 써놓으면 나중에 이 소재 이런 걸 했을 때는 이게 문제였지라고 한 번 더 리마인드 하시면서 그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꼭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도 그런 거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렇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생길 수 있으니 네. 이렇게 꼭 그
한 가지라도 기억했다가 쓸 수 있으면은 아마 네.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자, 오늘 이제 뭐 언어나 인어에 국한된 사항은 아니고 그 전반적으로 다 쓰실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으니까 네. 잘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네. 안녕. 안녕. 지금까지 생 리얼 의류 패션 숨겨진 비화 펀한 옷공장이었습니다.